한국 증시의 과거 흐름과 경기 주변 변수를 통해 본다면 이번 조정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양상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했으며 한국 증시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긴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면서 조정이 장기화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해프닝성 급락이며 한국 증시는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것을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돈 버는 황금 차트.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의 비밀이 열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증시 슈퍼사이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최근에 올라온 파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저점에서 두 달 동안 완만하게 상승을 좀 했죠. 여기서 두 달이 지나면서 가속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간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20일 한 달이라는 사이클, 다시 20일 한 달이라는 사이클이 지나자 여기서 이제 변곡이 되죠. 급나감이는 급등인데 급등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그러죠? 급등과 조정이 16일 사이클, 다시 한번 반등과 수렴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이 오면 단기 상승 추세는 깨지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형의 과정들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가 만약에 8일이라면은 향후 8일이 다시 반등과 조정의 8일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전략이 됩니다. 대략 이런 추세라면은 구정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접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급락 상황에서 보면은 지난 3월 달이죠. 작년 3월 달 이후로 완만하게 상승했던 주기하고 지금하고 거의 흡사하는데, 이것도 완만하게 한 42달 동안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가속 구간을 형성을 했죠. 가속 구간을 형성했고 조정 보이고 다시 이런 삼각수렴형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을 했던 그런 과거 바닥의 형태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전체 거래소 월봉 차트로 보면은 과거에 형성이 됐던 두 달 완만한 상승, 그 다음에 상승 가속하다가 크게 조정받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도 이와 비슷하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상승 가속하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패턴이 이번에도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현재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월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6개월 사이클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조정을 보여줬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양봉이 한 5개나 6개 정도에서 조정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과거의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12월 말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연초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다시 한번 급락을 하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급락이 되는 그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채널로 보면은 현재 이제 등각을 이룬 추세선이기 때문에, 하단선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금요일 날 하락이 마감 짓고 월요일 날 반등이 터닝이 되는 어떤 구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과거의 이제 패턴에서도 한번 고점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되기까지는 딱 한 달이 걸렸죠. 그래서 이번 조정이 바로 그 한 달 정도, 이 고점에서 이제 보자면은 한 달 정도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정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월 초중이 한 달이 되면은 2월 초중 정도 되겠죠. 여기서 하락이 거의 멈춰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월봉에서도 비슷하게 3개월째 십자 도정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전환선에서 위로 2단으로 연결시켜주는 파동이 있었죠. 이번에도 월봉이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은 십자도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그런 수렴의 조정에서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결 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동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최강 파동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난 월봉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최장 사이클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IMF 이후로 최장 쌍봉 고점까지가 이제 20개월 걸렸던 그 파동이 한번 최장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탄생 파동을 보이면서 2005년도에 거의 추세적 급등을 했던 것이 한 4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프람 사태 급락 이후에 바닥을 한 3개월, 4개월 가지고 30개월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파동의 전례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기 없이 V자로 올라오는 그 파동들인데 11개월째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은 최하 20개월 또는 30개월, 40개월, 10개월의 종수배 단위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추세적으로는 더 진행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거래소는 굉장히 밝은 부분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월봉 최강 사이클로 보시면은 현재 밀레니엄 버블이 형성이 됐던 코스닥 열풍이 불었던 부분이 최장으로 보면은 이제 5파까지 해서 지금 이제 18개월 정도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상승 파동이 약 18개월 정도 형성이 좀 됐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양상은 지금 10개월, 11개월째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으로 보더라도 상당 부분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망 자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니멈 12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28개월 다시 말해서 36개월이라는 3년에 최소한 절반 정도죠. 절반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전망이 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장기적인 사이클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한국거래소 증시가 최강 파동을 보이면은 보통 5년씩 갔어요. 물론 중간 쉬어졌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재 1985년 이때는 80년대는 뭐 제외를 하더라도 2005년 현재 2003년부터 일어났던 그 파동이죠. 이게 뭐 중간에 이제 쉬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5년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세적으로 매달 오른다는 뜻은 아니어도 중간에 몇 달 쉬더라도 5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IT를 중심으로 화려하게 코스를 피우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근거는 이 주기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증시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차트 이제 부분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지 않았고요. 21선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결코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조금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추세 훼손의 가능성들이 또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추세선 하단선의 지지를 좀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뭐 삼각 수렴형 형태나 채널 구조 형태를
진행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현재 쉬어가는 구간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우존스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번 과거의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이걸 보시면은 현재 4개월 상승에 1개월 조정이죠. 12주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4개월 상승에 1개월 조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은 1개월 조정이 거의 완성이 되는 자리다. 물론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권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한 달이 좀 더 생길 수는 있지만은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다우존스의 반등이 이렇게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흐름대로 그대로 언어적 유의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미국 증시, 중국 증시를 보면은 중국 증시는 하나 이제 긴축 정책을 쓸 수 있다 하는 우려감인데 실제 중국 증시는 이제 그대로 상승이 되고 있죠. 중국 증시의 사태를 보면은 한번 크게 버블이 일어났던 그 상황 급락하고 반등 수렴이 되기까지가 약 9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조정이 보이고 있죠.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6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9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새로운 상승이 오기까지. 이번에는 중간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면 한 6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3년에 3수배, 3년에 2수배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는 파동은 최소한 지난번과 비슷한 파동이 반복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동이 좀 전개되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바이든 시대의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런 미국 중국 증시의 파급력이 한번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있어도 상당히 버금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증시의 방향성들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주변 변수 이걸 보면 먼저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 국제 유가는 2020년 11월부터 저점을 치면서 계속 이제 반등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WTI 원유 뉴욕 근원물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33달러에서 지금 55달러. 물론 한 66달러 정도 가면은 한 번에 조정이 오겠지만은 완만한 상승세,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운임지수 폭등을 보면은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제조업 중심의 무역 중심의 중국 운임지수가 폭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계 경기를 뜻하는 국제 운임지수,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중국 운임지수가 선행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저산업 경기가 호황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국제 석유가 그 다음에 운임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보더라도 세계 증시는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하고 민감하게 되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달러 약세냐, 달러 강세냐.
달러 강세를 통해서 미국 본토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을 그동안에 미국에서 써왔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을 때 한번 보시면은, 급락을 했을 때 2017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러죠. 좀 최근에 2000년도에서 2001년, 2021년도도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급락을 좀 했습니다. 급락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죠. 물론 바닥에서 반등해서 현재 반대로 간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하지만 여기서 한번 한 단계 일시 반등 뒤에 레벨 다운이 만약에 된다. 여기서 계단식으로 빠지는 국면이 나와준다면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레벨 다운이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지수로 보면은 원지수가 내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2단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텨주고 반등하느냐 기로점인데, 저는 이제 후자로 2단으로 내려가는 흐름, 그래서 달러 인덱스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 유동성에 대한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제 디램 시장, 현재 메모리는 디램하고 랜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고요. 랜드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지한 부분들이 거의 디램하고 랜드를 했을 때 거의 60%, 평균적으로 6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를 한국에서 다 만드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66%, 65% 나오죠.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1이라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2 정도 더 큽니다만은,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지배력은 약하지만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결국은 현재 이제 반도체 경기, 삼성전자를 중요시하는 반도체 경기를 살펴보면은 1차 반도체 업황은 1986년부터 1995년간 약 10년간 불어닥친 PC 수요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때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이 몰아치는 시대였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몰렸던 부분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간 작게 형성이 됐던 카메라 확산 어떤 구도였습니다. 카메라 확산 구도가 형성이 좀 됐죠. 이런 구도가 됐고 박스권을 보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물론 2012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2016년도부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것이 10년간 형성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몰아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여기를 보시면은 했던 부분이죠. 했던 부분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야기했죠. 2025년까지 몰아친 거. 그래서 이 5년 동안 추세적 상승을 한다는 것은 반도체 경기의 슈퍼 사이클과 일치를 하고 현재 장기 상승으로 보는 5년 사이클이죠. 5년 사이클과 일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국 증시의 슈퍼 사이클도 도래할 수 있다. 물론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중간에 몇 달이고 조정 장세, 박스권 장세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최장 반년까지. 그렇지만은 추세적으로 한국 증시는 현재 5년간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빅 사이클에 와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확 달아오르면은 이것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끝날 수도 있죠.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장기 사이클로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증시를 보는 중장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최근의 단기적인 그 패턴들을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는 1말 2초의 변곡이 있다. 또한 행보가 좀 길어진다면은 구체적으로는 구정 이후에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how starts. 12월 10일 시작한 카톡 방송. 10, 9, 8, 7, 6, 5, 4, 3, 2, 3주간 수익률 신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W임 회장과 연구원은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퓨처스탁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증권 전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상담 문의는 부담 없이 하세요.